안녕하세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실무관 정수연입니다. 지금 시간은 당뇨병과 식사, 궁금한 것 모두 물어보세요 라는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이영란 영양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이영란입니다. 저는 과거에 경인지역 소아당뇨 캠프라든가 당뇨병 학회에 2030 캠프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캠프에는 처음이라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은 당뇨병과 식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과거 캠프에서 캠퍼들이 궁금해했던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봐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당뇨병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 혹시라도 당뇨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궁금해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당뇨병에 있어서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의 식사요법이 3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의 키와 체중, 활동 정도에 따른 알맞은 양, 또 성장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먹는 거고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또 고기나 생선, 두부나 채소를 골고루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식습관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식습관을 점검해서 탄수화물이 과하지 않은지 아니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식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드셨을 거고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요. 이 저녁에 뭘 먹을지 계속 식사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1번과 2번 식사가 있습니다.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1번이 먹고 싶지만 2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당뇨 식사에서는 1번, 2번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서는 어떤 식사를 먹는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식사를 먹을 때 내가 얼만큼 먹을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번도 2번도 내 식사 양만큼 책정해서 어떤 분은 좀 적게 먹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드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혈당과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혈당은 언제나 똑같은 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천천히 또 적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은 식사의 내용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단순당이라는 것은 앞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혈당에 빠졌을 때 먹으면 15분 정도 후에 혈당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15분 후에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만 과일이나 곡류나 우유는 30분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해서 2시간에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고 고기 종류는 4시간에 또 지방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5대 영양소라 불립니다. 이 중에서 혈당과 관련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위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에 관여하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은 100%, 단백질은 50%, 지방은 10%만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에는 단순당, 복합당, 섬유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단순당은 우리가 혈당 하면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 분자가 1개 내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소화 과정이 없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혈당이 올라가고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설탕, 꿀, 요구르트, 매실 엑기스 등이 있습니다. 복합당은
포도당 분자가 300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씹으면서 잘게 부수게 되고 소화 과정을 통해서 녹여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0분부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끔 되고 2시간에 가장 높은 혈당을 만들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밥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옥수수, 빵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보통 밥심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제일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에너지 만드는데 가장 좋은 영양소죠. 그래서 밥심이라는 것은 먹자마자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밥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탄수화물은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유소인데요. 이 섬유소는 포도당이 복합당처럼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가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 그대로 배를 통과해서 똥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혈당을 좀 서서히 올라가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조금 낮춰준다든가 아니면은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당뇨 환자분들한테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권장하는 게 이 섬유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유소에는 도정이 안 된 곡류라든가 채소, 콩류, 해조류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 종류를 단순당, 복합당, 섬유소를 알게 됐는데요. 이 종류보다는 혈당에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얼만큼 먹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양을 항상 유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품교환표, 영양 성분 표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교환표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영양소 함량이 비슷한 식품끼리 모아놓은 표인데요.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6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곡류군과 우유군, 과일군에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곡류군은 100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있고 당질을 23g 가지고 있는데요. 쌀밥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고구마, 크래커라든가 빵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밥을 먹을 때 아까 밥심 얘기하셨는데 밥을 보통 3분의 2 공기라든가 1 공기를 먹는데요. 이걸 밥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식빵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국수라든가 다른 식품으로 바꿔 먹을 때 같은 양만큼 바꿔 먹도록 하면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온 건가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혈당이 많이 오르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빨리 돼야지 혈당을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네.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 10g 들어있고 단백질이 6g 들어있는데 지방 함량에 따라서 일반 우유하고 저지방 우유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지방 우유는 이제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지방 우유는 그만큼 영양소가 많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게 지방이 적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먹은 날은 약간 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네.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과일은 당질이 12g 들어있고요. 네. 사과로 쳤을 때는 80g, 중간 거 3분의 1개가 해당되고 수박은 보통 요만한 거 한쪽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달지 않기 때문에 350g으로 크고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양만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교환표를 가지고 이제 밥상을 한번 차려볼 건데요. 우리가 식사 때 밥과 반찬 또 간식으로 우유와 과일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일단 밥상에서는 밥 한 공기가 곡류군 3단이라서 69g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 우유에 10g 또 수박에 12g이 들어있어서 총 91g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성분 표시입니다. 영양 성분 표시라는 것은 공산품,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식품들에 이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의 분량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영양소의 함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자는 154g이 들어있고요. 이 영양 정보에는 100g당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g당 543칼로리가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은 63g입니다. 내가 100g만 먹으면 탄수화물을 63g 먹는 거지만 이 한 봉지를 다 먹을 때는 곱하기 1.54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열량은 836칼로리가 되고 탄수화물은 97g. 앞에서 봤던 91g짜리 한 끼 식사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네. 유당 처리가 된 과자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유당 처리가 된 과자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네. 유당 처리가 됐다는 것은 우유에 있는 당으로 첨가시켰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유당이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저런 과자를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우리가 영양 성분 표시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 간편식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김밥에는 330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탄수화물이 57g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곳이 굉장히 유용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식의학 데이터 누리집을 찾아보시면 식품 영양성분 DB 조회라고 해서 식품의 제공량이라든가 열량,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건강영양이라는 곳에 보시면 식품영양성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김밥을 여러 개 선택해서 이 김밥의 탄수화물 양을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선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식품 영양 성분 자료집을 찾아보시면 이 각각 음식에 대해서 열량이라든가 탄수화물 양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얼만큼 먹을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식품회사 홈페이지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또 피자헛이라든가 도미노 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영양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햄버거에 대한 열량과 탄수화물 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에서 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탄수화물 양이 아니라 설탕, 단순당에 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에 들어있는 설탕 양만을 표시한 거지 전체 탄수화물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서 이 탄수화물 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빵 한 개에 탄수화물 23g, 공육은 한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빵이 두 장이니까 적어도 공육은이 두 단위, 그래서 46g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유추해서 인슐린을 맞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될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한 동안 먹을 수 없다라는 것들로 아침을 안 먹게 되는데요. 아침은 가급적이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을 가장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김 이렇게 또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간편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죽이라든가 선식, 시리얼들에다 우유라든가 두유를 부어가지고 이동 시에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이 있는데, 떡 하면은 열량이 높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곤약으로 만든 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떡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바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다가 우유라든가 두유를 같이 드시면 이동 중에 드실 수가 있고, 또 브리또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 화면에 그 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인스턴트 죽도 영양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인스턴트 죽에도 여기 보시면 소고기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채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먹어야 될 탄수화물 양과 비교해서 드시면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당뇨 환자용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당, 그다음에 단백질은 충분하게, 또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복도 가고 중복도 가고 15일이 말복입니다. 네. 이런 말복에 보양식을 조금 먹고 싶어 하시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 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당뇨에서는 뭔가를 먹는데 주저하시지 않고 다만 양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먹는 열량이 500에서 600칼로리, 남자분일 때는 600에서 700칼로리 정도 드시면 되는데, 삼계탕을 보면 911칼로리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34.6g이 조금 적지만 단백질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지방도 43.2g은 높습니다. 소갈비 정식에서는 소갈비라든가 아니면 장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내 분량만큼 조금 적게, 삼계탕을 먹을 때는 반만 먹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내 혈당을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런 거 다 먹으면 식후 2시간 혈당부터 4시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인슐린 주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때 활동량을 많이 늘려서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면 요리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면 요리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라든가 비빔국수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열량은 577칼로리와 512칼로리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양을 봤더니 보통 60에서 90g 정도가 한 끼에 먹어야 되는 양인데 111.8g하고 102.4g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탄수화물 양만큼 국수를 조금 적게 먹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탄수화물 양에 맞춰갖고 인슐린을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이 칼국수나 비빔국수라든가 국수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추가해서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칼국수나 비빔국수 먹을 때 보쌈이라든가 불고기라든가 갈비라든가 완자전과 함께 먹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또 이제 집에서 만약에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있는 곤약면이라든가 단백면이라든가 미역면을 이용하면 혈당을 높이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받을까요? 네. 같은 양이라도 떡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고 인슐린 주입을 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떡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로 된 걸 뭉쳐놨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떡을 먹을 때도 이 떡 자체가 그냥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단 것들, 설탕이라든가 아니면 꿀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했기 때문에 단순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도 가급적이면 아까 밥 70g과 같은 양의 떡이 50g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도록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자, 햄버거 먹고 싶다. 충분히 드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전에는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이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패스트푸드라든가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이 당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설탕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는 여기다 공육은 2단위를 꼭 넣어서 먹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즈 와퍼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716칼로리로 높고 주니어 같은 경우는 438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치즈 와퍼를 드셔도 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주니어 와퍼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콜라를 곁들여 먹을 때는 콜라는 한 100 정도의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콜라라든가 아니면 제로 사이다 이런 거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인슐린을 더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빵 뚜껑을 빼고 빵 뚜껑만큼 감자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고요. 피자를 먹을 때도 열량을 확인한 다음에 드시는데 보통 두 쪽
뭐 3쪽 이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샐러드, 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샐러드를 추가로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식후 3-4시간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이나 액티비티를 늘려서 혈당을 조금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말씀하셔서 그런데 먹어도 운동에서 빼면 된다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정말 먹은 만큼 운동하면 건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하루에 6시간 30분을 걸어서 45,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열량으로는 65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삼계탕이 900칼로리였잖아요. 네네. 6시간 반 정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계탕 3분의 2그릇만 먹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먹은 걸 못 따라하기 때문에 결코 많이 먹고 운동하겠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채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린 친구들도 채식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채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단백질, 칼슘이 필요한데 채식에는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두부라든가 뭐 계란이라든가 치즈를 같이 먹을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채식을 먹게 되면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식후 2시간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을 한 날은 2시, 3시 정도에 견과류라든가 아니면 두유 같은 간식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찐고구마 같은 거를 간식으로 먹을 때 혈당은 괜찮을까요?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기보다는 밥으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구마 50g이 밥 70g과 동량이기 때문에 내가 밥 한 공기 대신에 고구마를 150g, 보통 큰 거 1개 정도가 해당할 텐데요. 그걸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이라든가 국이라든가 때는 부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배가 부른데 네. 고구마만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르지 않겠죠. 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도 두부라든가 아니면 삶은 계란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걸 곁들여서 포만감을 느끼고 단백질까지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식사 대신으로 생각해서 네, 드시는 게 식사로 좋다는 네, 거죠? 그렇죠. 해외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앞에서 간호 선생님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는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혈당 간식을 가방에 둬서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는 기내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기내에 들어가게 되면 기내식, 특별 기내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를 조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당뇨식을 선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다른 승객보다 제일 먼저 먼저 식사를 받을 수 있는 당뇨식이 거죠. 나와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가기 전에는 미리 요즘에 인터넷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메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이 메뉴 중에서 탄수화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또 뭐가 맛있을지 미리 확인해서 내가 먹어야 될 양만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인슐린을 다 맞고서 음식을 먹는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맛있지가 않고 먹기에 조금 거부감이 돼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경구용 당뇨 영양식품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바라든가 이런 간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나름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설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설사약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만약 설사가 발생했다라면은 스프라든가 아니면 주스라든가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수시로 드셔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술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술을 마시게 되면 저혈당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혈당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술을 부득이하게 마셔야 될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이 잘 될 때
그다음에 합병증이 없을 때는 가능하고요. 보통 여자일 때 한두 잔, 남자일 때 두세 잔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잔 기준은 소주일 때 소주컵으로 한 잔, 맥주일 때는 맥주컵으로 하나, 그다음에 막걸리 한 컵, 요 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알콜 맥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블로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맛이 그냥 맥주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맥주 먹는 기분만 내실 것 같으면 이런 무알콜 맥주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맥주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대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뇨인들한테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가당 커피라든가 아메리카노는 10칼로리로 당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데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제2형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 또 어떠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단기적으로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가능하면 열량이 없는 걸 마셔야겠지만 시럽이라든가 설탕, 크림이 들어왔을 때는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타벅스에 가시면 퍼스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여기서는 시럽이라든가 우유라든가 휘핑크림 양을 조절해서 나의 기호에 맞게 건강하게 마실 수가 있고요. 또 메가커피 키오스크에 가니까 설탕, 스테비아 선택할 수 있고 뭐 라이트 바닐라 시럽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도 괜찮고요. 뭐 투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럽량을 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나한테 맞는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목마를 때 뭘 마시느냐?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우유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물도 있더라. 근데 이거 선택에 따라서 혈당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갈증이 날 때는 가능하면 뭐 보리차라든가 아니면 생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달달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콜라는 25에서 30g의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정도의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제로 슈가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코카콜라 라이트라든가 뭐 스프라이트 제로 슈가라든가 펩시 제로 슈가 같은 거를 이용하면 단맛도 보고 갈증도 가시고 또 혈당도 안 오르는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데요. 단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 탄산이라는 것은 치아를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란 당뇨병학에서 나온 책자하고 연속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 이 책자를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당뇨병의 정석이라 해서 당뇨병 학회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걸 정기 구독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아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사람마다 혈당이 오르는 음식이 다 다른가요? 자녀가 1형 당뇨인데 이상하게 쫄면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 상태, 내 건강 상태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날은 특별하게 혈당이 오르지 않는데 조금 아프거나 열이 난 날은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쫄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쫄면은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계속 쫄면만 주게 되면 어느 날은 또 소화를 몸에서 시킬 수 있게 변하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을 때도 제 양만큼 먹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질문이 많은데 좀 더 올려서 볼게요. 자기 전 주사를 먹고 자게 되면 새벽에 꼭 고혈당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전에 주사를 맞고 먹고 자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얼만큼 먹었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에 고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진짜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혈당이 오고 나서 그거에 반박해서 몸에서 혈당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보시면 가장 명확하게
정말 혈당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떨어졌다 반등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자기 전 주사를 맞고 얼만큼 먹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양사시니까 네. 당뇨인이 끊어야 할 음식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뭘 끊어야 된다라는 건 없고 양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먹어도 계속 되지만. 강조하는 건데 당뇨 환자한테는 못 먹는 게 없고요. 다만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콜라라든가 이것도 한 컵, 뭐 반 컵만 먹으면 그렇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지만 맛있어 하는 밥도 2공기, 3공기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에 대한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양을 지키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드셔도 되지만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또 다음 질문. 분말로 만든 빵과 찹쌀, 일반 쌀의 혈당 상승 및 혈당 오르는 시간 등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찹쌀과 일반 쌀의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아밀로펙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찹쌀은 이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혈당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화시키는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서 천천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말로 만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다 잘라져 있는 걸 뭉쳐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부순 다음에 또 소화액으로 녹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혈당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시간마다 혈당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어느 정도가 오르는지를 기준으로 잡는 게 필요하지 한 번에 적용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선생님, 근육도 혈당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육이 혈당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있다고 해서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일을 하게 해야지만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육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일을 해서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낮추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 볼게요. 현미가 백미보다 혈당이 더 오르고 찹쌀은 백미보다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 하는데 차이 현미는 어떤가요? 아까 제가 섬유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섬유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치아에서 씹는 과정에서 잘게 부술 수가 있는데요. 현미라는 것은 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더디되죠. 왜냐하면 이 섬유질을 잘게 부수고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녹여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정이 안 된 곡류를 이용하시면 이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련미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좀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음식을 먹을 때 열량에 따른 계산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 양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내가 얼만큼 먹을 거고 그래서 인슐린을 얼만큼 맞을 건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열량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만 혈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든가 지방도 결국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량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신 거 맞죠?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 강의해 주신 이영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